제가 볼 때는 2월 이제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확 달라질 거예요. 15% 안 되면 쫄딱 망하겠죠. 사람이 하천에 빠지는 운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제 방송은 이제 1, 2부로 나눠서 토요일날 2시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에 나가니까요. 단편적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보시는 게 것 같네요. 지금 아침에 이낙연 대표 TV를 잠깐 봤는데 뉴스에 나오는 거를 후목 부가족 썩은 나무엔 조각을 할 수 없다. 사실 이건 공자님 말씀인데 지금 민주당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썩은 나무하고 당연히 조각은 못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완전히 신당 춘추 전국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6개 신당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신당 창당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뭐 무소속으로 나간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선거 비용을 이제 보전받는 거. 선거비 보전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거겠죠. 한마디로 반장 선거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옛날 신성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쫄딱 망한 경우도 있고 그만큼 이제 이 한번 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많은 빚을 지게 돼요. 15%를 이제 보전을 받느냐, 이제 못 받느냐에 대해서 15% 상한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15%가 이제 전체적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15%가 되게 되면 이제 선거 비용이 전부 다 전액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15%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본인이나 신당에서 그거 다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15%가 신당을 만들어서 15%가 못 넘으면 이제 쫄딱 망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은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쭉 풀어봤어요. 이낙연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 대표죠. 사실은 대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1년 운에서 이번 달에 이제 창당을 한 거는 이제 이낙연 사주에서는 목이 없어요. 근데 이번 달에 이제 을목일 때 창당을 하겠구나 그랬을 때 제가 볼 땐 어제 이제 목 기운이 좀 강해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창당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월 이제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확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2월 22일 정도가 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1년 운에서 갑진이 들어오면서 갑진이라는 건 이제 이 목기가 굉장히 갑목이라는 거는 진토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사실 사주에서 제일 보기 힘든 건 천간과 지지가 다를 때 운을 파악하기가 힘든데 갑진이라는 거는 목하고 토인데 예를 들어서 가장 뿌리 내리기 좋은 땅이에요. 이 나무가. 그러니까 소나무가 뿌리 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목기가 내년에는 강한 사람들이 아마 국회의원에 뽑힐 거다 이랬는데 이낙연 뭐 총선에는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사실 내려놓는 사람이 항상 무서워요. 이제 나는 국회의원 출마하기 위해서 뭐 신당을 창당한 게 아니다 하고 이제 내려놓는 게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후목부가족 썩은 나무에 조각을 할 수 없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 지금 이낙연 대표 떠나고 나서 하는 얘기들 보면 저게 혹시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정말 저는 그냥 자격이 없다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 참 민주당에는 이낙연 당대표 전 대표 말대로 정가자가 41% 말하는 거 보면은 참 저 사람들은 오로지 공천밖에 생각을 안 하는구나. 돈 권력만 생각하는구나. 이번에도 신당 창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윤영찬 제일 앞선에 나와서 사실 윤영찬 같으면 이낙연계예요. 굉장히 이제 갑자기 안 나간다 그래서 참 공천 앞에서는 권력이든 을이든 뭐 어떤 남의 눈이든 아무런 개의치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겠지만 특히 민주당에는 그게 눈으로 너무 보여요. 이제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은 지금 이준석 신당이 뭐 하여튼 11% 13%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 정도 이낙연 쪽에 신당이 나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굉장히 제가 진짜 한 2년 전에 법무장관 될 때 진짜 흰색 도화지에 진짜 그리고 싶은 명화를 다 그릴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1년 전에는 제가 한 6개월 전에도 제가 11월이 넘어가게 되면 금상첨화에 이게 말해서
공개 일하게 된다. 공개 일하게 돼 가고 있죠. 지금 됐어요. 어제 부산에서 1992 사실은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롯데 제가 부산에 좀 있어서 그 롯데 그 부산 성향을 잘 아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롯데 자이언트 프로야구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1위야 사실. 그래서 1992년에 처음 마지막 우승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못했어. 92년에도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그때는 부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프로야구도 우승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랬었는데 그 티를 딱 입고 나왔을 때 정말 흰색 도화지에 명화를 그리는구나. 막 구름 같은 인파가 모여있더라. 공개일하게 된 것 같고요. 말이 조금 딴 데로 갔는데 이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어제 나가니까 이제 뭐 정청래 의원이 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다 그래서 뭐 이준석이하고 연대해서 뭐 국민회의에 대선 후보로 나갈 거다 뭐 이렇게 저게 참 국회의원의 수준인가. 일반인들도 저런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수준 이하인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딱 썩은 나무에 조각은 알 수가 없는 그건 참 명언이네요. 제가 얘기했을 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월 20일이 되면 그때는 이제 목기가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이는 목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이번 달은 그래도 이제 을목이 지나면 토가 들어와서 잠깐 이제 반짝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이게 오래 가진 않아요. 한 20일 정도 갔다가 한 2월 20일이 되면 그때부터는 1년을 해서 갑진년에서 목기가 강해지면서 달에서 또 목기운이 들어와요. 정묘 그 다음에 병인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목화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2달이. 그러면 사실은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목이 들어올 땐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석 이상 현역 지금 민주당 이게 뭐 탈당하니까 뭐 한 7% 된다 하니까 아이 뭐 미세하겠지. 근데 이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라도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문자 보내주신 분. 근데 이낙연 후보한테 이 전라도 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전라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잘 뭉쳐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에 대한 그걸 되게 잘 뭉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는 굉장히 뭐 지금 뭐 TV에서는 뭐 미세하다, 별로 인기가 없다 그러는데 속 사정은 그렇진 않아요. 뚜껑 열어보면 이 지금 광주나 전라도 이쪽 사람들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뭐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광주기 때문에 막 그냥 뭐 위장 탈당을 하든 뭐 하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뭐 공천 받고 국회의원 된다 하고 당연시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틀려요. 쉽게 말해서 이낙연 당대표가 진짜 인재를 잘 선발해서 지역에 맞는 사람을 하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남 의원들이 난리가 났다.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는 빠질 거예요. 이게 그냥 뭐 7%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준석 지금 신당을 보면은 저는 이제 운을 보는 사람이니까 이제 13% 11% 나와서도 그 중에서 10%는 개딸들이에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막 이렇게 나가니까 경계.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이제 내부 총질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경제 세력으로 그냥 응답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 여론조사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조금만 더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뭐 여론조사 50대 뭐 39 막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신당하고 같이 하면은 민주당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똑같아. 비슷해. 1, 2%짜리야. 그건 뭐냐면 10% 정도는 개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준석 신당의 전화 여론조사 한 중에 13% 중에서 10%는 개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 가지고는 절대 선거 보전이 안 돼요. 그리고 운이 나. 그러면 명함은 나중에 2월 20일이 지나면 이준석이도 목이 많기 때문에 2월 20일 지나면 쉽게 말해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뚜껑 열어보면 어떻겠어요? 절대 3, 4% 가지고는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비례대표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도 없고 또 선거 비용도 보전을 못 받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13% 까먹는 거 아니야? 뭐 수도권에서 13%면 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니 뭐 한 3% 정도? 그거 갖고 당락이 좌우하진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인기나 이게 이제 계속 운이 좋기 때문에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제가 이제 그 전 시간에도 이철규라든지 몇 명을 같이 봤었는데 운들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운이 좋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이겨요. 제 예언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왜 이준석이 신당이 운이 나쁜가, 왜 폭망하는가 좀 이따가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서 같이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세 사람 거를 풀어볼 텐데요. 천하람,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허은하 이렇게 세 사람 궁합이 참 묘해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준석이는 화가 없다고 제가 이제 이준석 사전 몇 번 풀어봐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근데 이 천하람이나 쉽게 말해서 허은하가 화가 되게 많아. 그래서 아마 딱 항상 이 허은하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쫄쫄 항상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 사실 이준석이한테는 허은하나 천하람이 굉장히 궁합이 좋아요. 근데 반대로 또 천하람하고 허은하는 또 궁합이 굉장히 나빠요. 이제 요런 게 이제 삼각관계 궁합에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틀어질 경우가 많은데 또 반대로 또 이 천하람이나 허은하한테는 이준석이가 궁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준석이가 다 이익을 보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합은 이제 서로 좋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준석 자체는 허은하하고 천하람이가 굉장히 쉽게 말해서 궁합이 굉장히 좋다. 제가 이제 조금 풀어드릴게요. 요 사주에서는 지금 천하람 같은 경우에는 천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천하인. 그러면 천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사람들 이렇게 뜻으로 보는데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인하천이죠. 사람이 하천에 빠진다. 이거 농담이에요. 좀 웃으라고. 그런 운이에요. 사람이 하천에 빠지는 운이다. 제가 이제 사주를 풀어보면은 여러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운이 그렇게 돌아가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해봤는데 사실 천하람 사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일반이 역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풀기가 힘든 사주예요. 사실은 제일 여러분들이 이 역학 공부하면서 힘든 게 이 신금일주예요. 이 신금일주가 제일 풀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금일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이제 광산에 가면은 큰 암석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금맥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금맥이 경금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녹여서 이제 반지나 목걸이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쓰임새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금이 이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나 아니면 칼, 아니면 뭐 서리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을철이니까 이제 서리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신금이 사실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그냥 큰 금이면 불이 필요해서 녹여서 뭐 이렇게 사주를 풀면 되는데 이 신금은 만들어진 금이에요. 녹이면 안 되겠지 또. 그래서 불을 제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신금은 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있어서 재물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나무가 많을 경우가 있어. 이게 되게 풀기 힘든 사주예요. 나무가 많으면 신금은 무조건 물하고 쉽게 말해서 목이 필요한데 이건 또 나무가 많아.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이런 사주가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데 쉽게 자연 그대로 풀면 돼요. 보세요. 이 신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일주론을 알아야 돼. 일주가 무슨 일주냐? 보통 이 신금 일주들은 제가 이제 사주를 이제 이렇게 풀어보잖아요. 그럼 이러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 얘기하면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왜? 만들어진 금이니까 누군가 좀 나쁜 소리 할까? 나쁜 소리 하면 금이 찌그러진다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금이라는 건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보석상 가면은 이렇게 케이스에다 반지를 다 이렇게 넣어놓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보관을 잘해야 되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 어떤 두려움, 나쁘게 될까 두려움, 누가 말을 나한테 심하게 할까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이 신금일주는 만들어진 금이기 때문에 대체로 여자나 남자나 되게 미남들이 많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옆에 이렇게 을목이 있어. 그러면 을목이라는 건 나무예요. 근데 이걸 약간 청간충이를 충을 하게 되면 딱 때리는 거야 이렇게 나무가. 그러면 반지는 나무에도 찌그러져요. 그러면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충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미인이야.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비대칭이라든지 이게 충을 맞으면 좀 뭔가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일주론을 보면 이 신금은 이 사화가 있다. 신은제가 임의대로 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거는 이 신사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 반지가 사화는 이제 신은 틀리고요. 이 사화는 예를 들어서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경금의 세력은 작고 무토 세력은 좀 크고 불의 세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반지가 한마디로 반지가 이 무토는 뜨거운 땅이에요. 지열이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땅 속에 이게 묻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토 속에. 근데 이 병화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병화가 여기 있지만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태어났어요? 양력으로는 8월 달이야. 8월 달이면 더운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 햇볕이 강하게 보는 거예요. 화가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하고 궁합이 좋다. 그 다음에 이 미토에는 이 미토도 똑같은 여름의 땅인데 정화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장간에 이 정화는 쉽게 말해서 지열을 뜻하는 거예요. 땅에 열이 많은 땅이에요. 이 햇볕도 많으니까 이 땅 자체가 지열이 많아.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을목, 조그만 꽃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중에 있는 이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원래는 이제 목이 필요한데 이 인목이 천간에 을목이 투출이 돼 있으니까 목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꽃나무가 천간에 또 이렇게 있고 이 인목에는 간목이 있어요. 큰 소나무가 있다. 이 큰 소나무를 갖고 있는 사주들은 이 신금은 뭐냐면 내가 제일 이쁘다 그랬죠. 내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 그 다음에 변덕이 심해요. 언제 찌그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변덕이 심하고 그 다음에 경계심이 강하고 이렇게 인목을 갖고 있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커. 그러니까 나이는 어려도 자존감은 굉장히 세다. 그러니까 방송에 좀 출연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최고다. 홍보 이런 거. 제가 한동훈 위원장 사주를 봤을 때도 간목일 이제 일주는 틀려요. 간목일주는 홍보를 되게 잘한다. 그래서 1992 홍보에 아주 뛰어나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그런 큰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 뿌리를 내릴 거 아니야. 이 땅에 지열이 많으니까 뿌리가 막 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히 이 반지가 뜨거운 땅에 이 땅 속에 뿌리에 묻혀있는 형국이에요. 이러면 답이 나오겠죠. 이 뿌리를 잘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칼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이 금이 필요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자르고 튀쳐나와야 돼요. 그래야 발전하는 거야.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돼.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뭔지 답이 다 나온다. 그러면 이 신금이 쉽게 말해서 본인인 거예요. 형제가 아니고 친구다. 그러면 이 칼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혼자 어떤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왜냐면 내가 혼자 힘이 없으니까 같이 잘라주는 칼이 필요하니까 동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여서 움직여요. 동업을 해서 움직인다. 혼자는 도모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동업적으로 한다. 근데 그것도 이제 금이 많은 사람하고 했어야 되는데 동업을 했어도 근데 좀 이따 두 사람 걸 풀어보지만 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홍보 쪽으로 해서 이제 지금 뭐 당원들도 뭐 한 4만 명 모았다 그러는데 뭐 4만 명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는 없어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뭐 0.0 몇몇 프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보면 이사주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칼이 필요하니까 동업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비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가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상관, 식신상관이라 그래갖고 이게 사실 용신이에요. 물이 있어야 어쨌든 이 뜨거운 땅을 시쳐내서 번쩍번쩍 빛이 나게 하는 이 물이 본인한테는 사업체예요. 사실 진로 표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어렸을 때는 금으로 20살까지 살았어요. 남을 잘라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한 사주예요. 왜 그러냐면 화가 많으면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좋고 시험을 되게 잘 봐. 근데 칼로 이 남을 잘라주니까 튀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잘해서 변호사는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있겠죠. 이 나무가 본인한테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 그럼 이런 사주는 저는 인터넷으로 뭐 찾아보진 않아요. 뭐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찾아보진 않는데 이런 사주는 처복이 없어요. 결혼을 되게 늦게 하는 사주다.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고 본인도 어때요? 별로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 이 금이라는 거는 뿌리를 내리면 땅속에서 완전히 뿌리에 묻혀 있는데 여자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이 금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관지, 폐, 뼈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주는 담배 냄새를 기관지가 약하기 때문에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장에서는 하는 일은 토는 많으니까 먹는 거는 어느 정도 잘 먹어. 소화는 잘 돼. 그래서 약간 뚱뚱해질 수도 있고. 근데 대장에 내려가면 대사, 호르몬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약하고 정력이 약하다. 그렇지만 화가 강한 사람들은 심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 조루증 같은 게 올 수가 있어요. 빨리 됐다 빨리 식는 거 이런 거. 왜냐하면 혈관의 문제거든요. 남자 성의 문제는.
그러니까 심장의 기호는 정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심장은 쾅쾅쾅쾅 뛰어. 그러니까 혈액은 순환이 잘 되니까 쉽게 여자를 보면 흥분을 하되 지구력은 없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정력이 센 사람들은 금이 많으면서 화를 갖고 있는 사람, 정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력이 센데, 만약에 정화가 없을 때는 정화가 많은 여자가 만나면 궁합이 아주 끝내주는 궁합이 돼요. 그러면 진짜 병강사가 돼요. 그럼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쉽게 그러면 여자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다. 아버지 복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인해서 맨날 숨 못 쉬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서. 여자를 결혼하게 되면 일이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 땅이 딱딱하게 굳겠죠. 그러니까 자식 낳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관운이나 직업 이런 운도 별로 안 좋다. 대신 간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만 세다. 자기같이 이 신금은 내가 제일 이쁘고 뛰어나다. 그러면서 경계를 하면서도 동업을 해야 되고, 화가 관운은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 혼자 자존감만 강한 거예요. 내가 최고라 하는 거. 그래서 운만 따라주면 괜찮은데 운이 안 따라줬을 때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빡을 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물하고 쉽게 말해서 쳐주는 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운에서는 기해대운이에요. 물 들어와서 되게 좋아. 기해. 이런 것도 역학에서는 되게 어려운데, 이 기해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인목 있어요. 병인, 미토. 이 미토가 문제예요. 왜 미토가 문제냐면 이 을목하고 이 미토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합의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역학에서는. 만약에 여기가 개해야, 그럼 이건 합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물은 천간의 이 예수를 비가 오면 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아. 근데 이 기토는 습토예요. 이 습토는 이 해수가 제일 싫어요. 왜냐면 이 해수는 쉽게 하면서 강물에 바닥에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맑은 물이야. 근데 이 기토는 탁한 한마디로 습한 땅이에요. 그러면 이 임수가 이 기토를 만나면 땅이 누런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해수는 기토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거를 기토타김이라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을미는 어떤가? 이 을목은 뜨거운 땅에서 말라 죽어요. 왜냐면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미중에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을목이 말라 죽는다. 그래서 이 을목을 되게 싫어해요. 서로가. 말라 죽으면 이 잡초가 돼서 이 땅이 어때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이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냅다 합을 해요. 그래서 목으로 변해요. 그러면 대운에서 이 대운이라는 건 우리 인생에서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대운에서 해수가 들어와서 목이 큰 나무 하나가 또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뿌리를 내리면 이 땅 속에 금이 묻혀버리는 형국이다. 근데 의문점을 갖겠죠. 근데 왜 신당 창당하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지금 뭐 무슨 창당위원회 위원장이 됐잖아요. 감투를 썼잖아. 제일 어린데도. 왜 그랬겠어요? 12월 달이 자달이었어요. 전달이 갑자, 자수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 자수는 또 틀려요. 이 자수는 합의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10%온 갖고 지금 창단위원장이 된 거예요. 오늘 모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돈 까먹을 일을 해요. 그러면 대운에서 해미한목하고 내년 운을 보면은 갑진년이에요. 이거는 플러스 나무고 이건 토인데 서로 성격이 다르니까 변할 줄 안 변해요. 이 두 가지는 그냥 큰 나무가 진흙을 제일 이 진토, 봄의 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소나무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큰 소나무가 이렇게 들어와. 그럼 뿌리가 내리면 이 땅 속에 묻혀버리겠죠. 근데 내년 2월달, 3월달이 병인 정묘로 올라가. 이게 선거 때예요. 그게 2월 20일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달에서 또 10% 나무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15%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선거에 어때요? 창당위원장이가 돈 뭐 이리저리 다 끌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부모, 이 아버지 돈 뭐 엄마 돈 뭐 다 더미에 앉는다. 선거 끝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쪽박 찬다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낙연 당대표하고는 오늘 좀 틀려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창당위원장이거든요. 어쨌든 뭐 당원들 모집하고 뭐 밥도 사줘야 되고 또 선거비라는 게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5% 안 되면 쫄딱 망하겠죠. 지금 뭐 그냥 신당이다, 뭐 창당위원장이다 이렇게 어깨 으쓱으쓱하고 방송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데 얼마 못 간다. 그럼 잠금 쉬었다가 또 두 사람 풀어드릴게요.